교수님께서 이 증권과 관련된 시장과 업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토론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시장과 업 이 두 개를 다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또 시간도 짧고 제 능력도 안 되는 바가 있어서 저는 전통적인 이제 업의 관점에서 한번 지금의 위기의 수익성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슬라이드는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증권회사 나아가서 이제 금융투자업이라는 거는 자본시장의 중개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본시장의 중개기관으로서 어떤 증권업의 롤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중개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떠나가 좀 더 펑셔널하게 보면은 우리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제 개인적으로는 밸류에이션 기능이라고 봅니다.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게 가장 큰 기능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평가 밸류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증권사가 중개를 해주면서 피를 먹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브로커리지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과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 둘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 과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 문제가 이제 지금의 어떤 수익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 영리법인들이 한 46만 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그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본시장에 올라와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는 한 1,700개, 1,500개 이쯤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이고 회사법인이면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받고 싶어 할 텐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까지 평가를 그렇게 이런 이 자본시장이나 공개된 시장 통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증권업이 이제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브로커리지 기능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이제 비상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영역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다. 이게 이제 이 펑션과 관련돼서 중요한 어떤 증권업의 그 어떻게 보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측면에서 이제 기업 사이드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조달의 문제겠죠. 그래서 위험 자본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또 M&A 같이 이제 위험 자본을 매매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중개를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투자자 사이드로 보면은 일종의 이제 투자자에 맞게 이제 위험 자산을 변환하는 거겠죠. 이게 이제 만기를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은 변환한 걸 수도 있고 위험을 변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뭐 유동성을 변환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이쪽 투자자 사이드에서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제조와 이 판매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자산 관리가 이제 또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이 세 가지 어떤 큰 펑션으로 봤을 때 지금의 수익성 위기는 뭐 조금 단순화시킨다면 요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시장에서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브로커리지로 수익을 잘 내다가 요즘 못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뭐 원래 수익을 잘 못 냈던 부분이죠. 그래서 새삼스러울 건 없는데 이게 가지는 의미는 일종의 이제 증권업의 어떤 성장성 위기와 관련이 되겠죠.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플레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그 리더 그룹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좀 증권업이 성장성의 위기고 그래서 거꾸로 이제 미래 수익에 대한 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펑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위기라는 것들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가치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뭐 아까 이제 기업의 이익과 멀티플 간의 어떤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빈 교수님이 그 시장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수익성 위기이기도 하고 상장 기업이 또 어떤 전반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나
또 경쟁 구도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상장 기업들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어떤 멀티플을 제약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 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이 멀티플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시장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우리 이제 셀 사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장에서의 어떤 바이 사이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투자자 구성일 텐데 이게 이제 혁명적으로 지금 바뀐 상황이죠. 금융위 이전과 이후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이제 무대에서 상당히 이제 퇴장을 한 상태고 이제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구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선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메이오피아적인 행동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증권업이 상당한 어떤 수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구조가 선진화되면서 증권사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예견된 부분인데 예견된 위기가 어떻게 보면 실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업계에서도 이제 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커리지 부분은 지금 뭐 원래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요즘은 모바일로 쭉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자체도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오프라인 시대 지금 증권사가 한 60여 개 되는데 이 정도면 예전에 어떤 오프라인 시대고 그때의 피 수준이고 그때의 경쟁 구도였으면 지금 같은 위기가 덜 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 브로커리지의 어떤 3.0 하에서 60여 개는 굉장히 브로커리지 그 시장에서는 너무 이제 경쟁적이고 출혈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브로커리지의 과잉 이게 이제 지금의 어떤 가장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한편으로는 시장 구조 선진화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매매 쪽 패러다임 변화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법은 결국 이 브로커리지 과잉을 해소하는 게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그게 이제 큰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과 관련돼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46만 개 그다음에 우리 이제 뭐 이런 사모 쪽의 LP나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 증권이나 기업수가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 뭐 벤처 구조나 LP 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거래 이런 부분들이 공개된 시장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세컨더리라고 얘기를 하죠. 중간 유통. 이런 시장이 지금은 없는데 뭐 최근에 이제 KOTC나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새로 마련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외연이 넓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이제 이 비상장에 대한 ATS 우리 이제 그 내부 주문 집행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증권사 내부에서 이제 상당한 어떤 기회 요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과 관련된 어떤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위험자본의 중개, 그 다음에 인수 관련된 거는 그게 뭐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IPO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 개원 세미나 할 때 이 부분 발표했습니다만 작년에 IPO가 한 40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6, 70건 됐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IPO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적으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한 외관법인이 지금 22,000개인데 그 중에서 한 7, 8천 개 정도가 지금 상장이 안 돼 있는데 상장할 수 있는 기업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근본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이쪽 IPO가 기업의 어떤 성장이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투자자 사이드 쪽에서는 IPO 하면은 대부분 이제 성과가 마이너스 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업주가 IPO가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서면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합리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자 쪽에 대한 어떤 메리트도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비상장 기업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이 증권을 이렇게 마저 발행을 할 때 이 통상적으로 이제 증권사가 이제 인수를 한다거나 주선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모집 매출 이런 경우에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작년에 발행한 증권들, 채권, 주식 이런 것들 중에서 모집 매출 방식으로 증권사를 통해서 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 바이사이드 쪽에서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 쪽이 많이 커지고 연기금 쪽에 AI나 이런 게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결국은 이제 자본시장의 중개기관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거는 뭐 어떤 기존 플레이어, 뭐 사모펀드하고 대체 관계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 증권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프라이빗 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그냥 프라임 브로커라고 하면 이런 기능들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M&A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업결합신고 상의 M&A 규모는 작지는 않은데 증권사의 롤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뭐 이쪽과 관련된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 뭐죠? 종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조금 더 생겨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험자산 변환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금융 시스템 상에서 이제 중개 구조가 분명히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예금, 뭐, 스톡으로 보면은 여전히 기존 구조가 숫자로 확인되지만 플로우로 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상당 부분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금 형태로 가서 대출을 하는 그런 어떤 기존의 금융중개가 아니라 뭐 이런 펀드나 연금이나 이런 데 집어넣고 그쪽에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자본시장 상품들을 구매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어떤 플레이어로서 중개기관으로서 어떤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측면을 보면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뭐 여러 가지 연금 컨셉에 맞게 개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일임이나 신탁 미크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접점에서 이제 자산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쪽이 아마 전업권이 가장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진 부분 같은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복합점포 이런 부분들을 해줬는데, 복합점포라는 거는 이 뭐죠? 고객 관점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라는 게 복합점포의 핵심이죠. 근데 이거 이제 금융회사의 관점에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합점포 부분은 결국은 투자자 관점에서의 어떤 오픈 아키텍처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에 이런 WM 부분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앞으로 이제 허용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산 관리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